다음 주 저희가 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주간 포커스 테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미리 이슈를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네. 사실은 장을 보면서 파악하는 게 요즘은 제일 좋아요. 오전장, 오후장 이슈가 다르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이게 전형적인 개별 종목장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 종목장의 그 질 자체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네.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얘기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기계 섹터를 오늘 기계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기계 섹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기계 섹터 자체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지와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 섹터가 저는 기계 섹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계 sek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기계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기계 섹터를 조금 넓게 보면 최근에 좋았던 이 방위산업과 광위산업에 속해 있는 그러한 종목들 내지는 그 조선 기자재라고 하죠. 요 네. 조선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통틀어서 우리가 사실 기계 섹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 방위 기계 이것을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서 그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계 업종은 조금 넓게 보면 그런데 그 말씀드린 뭐 조선이라든지 내지는 뭐 방위 산업 쪽이라든지 이쪽은 워낙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시장 대비. 워낙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순수한 인프라 쪽의 기계 업종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인 기계의 이제 글로벌리한 동향은 미국 쪽은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굉장히 물건들이 잘 팔려 나가고 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격 전가까지도 이 산업재 쪽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워낙 잘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대미 수출 쪽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 4월 달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 대비해서 46.6% 증가를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미국 쪽은 굉장히 호황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위크 포인트도 있는 게 중국 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봉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계업 쪽은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더 좋은 선진국향으로서 지금 공급자 위에 그러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기계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된 실적을 발표한 그러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뭐 푸틴이라든지 그네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미리 예측은 할 수는 없는데 언젠간 끝날 거 아닙니까? 네.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재건 테마가 잠시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이익을 거둘지는 굉장히 확률 떨어집니다. 솔직히. 확률이 떨어지는데 지금 시장의 성격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성격은 지수가 가는 장이 아니라 개별 종목 장세예요.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소위 말하는 모멘텀 플레이가 발휘가 되거든요. 모멘텀 플레이의 출발은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키워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 퍼포먼스를 분명히 줄 겁니다.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또 대표적인 섹터가 현재로서는 기계업종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기계업종이 사실 일부 스몰캡들은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계업종을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잘 봐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기계업종을 좀 중심으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사실 조금 평이한 종목을 그냥 평이한 들고 나오긴 종목. 했어요. 네. 예. 근데 뭐 가끔은 또 무거운 종목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두산마켓을 이게 아마 이제 네. 제가 워낙 다른 코너나 방송을 통해서 개별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뻔하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두산마켓을 가지고 나왔는데 두산마켓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건 이 회사가 아까 제가 기계업종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는 북미 쪽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선진국향 지금 매출 비중이 높아야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어땠느냐?
그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 때 시장 예상치보다 한 25%가량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좋은 실적이 나왔던 그 세세한 부분들을 좀 뜯어내보면 이게 아무래도 현재 시장 자체가 북미 쪽은 워낙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판가 전이를 할 수가 있다. 이 판가 전이를 통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사실 시장 예상치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한 25% 정도 좋은 수익성이 좋아진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올 한 해 연간으로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가격 전가율이 높은 산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필수 소비재를 많이 얘기를 드렸던 거고,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무조건 가격 전가를 해도 소비자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산업재 쪽에선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기계업종에서도 북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철강업종 이런 것들이 가격 전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은 계속 좋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산바켓 역시 마찬가지 개념.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모멘텀입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기계업종에 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좋아지진 않을 거지만 시장에 관심을 일으킬 수 있다. 이 회사가 올해 현재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돼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됩니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싸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자,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 기간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을 하겠죠. 지금 자리가 저는 이제 저점 구간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기간 조정 마무리 구간으로 보여져요. 이게 작년 12월 달 저점이고요.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가 저 회색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해도 회색선을 타면서 그 다음 상승 파동을 지금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이제 길게 보면 결국은 이제 고점도 사실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경향들은 좀 있는데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박스 형태를 돌파하는 그림들을 한 5월 달, 6월 달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요 종목은 한 4만 원대 초반이면 일단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관심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무겁기는 하지만 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